아버지 강만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기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다. 장남 승우, 차남 민호, 맏딸 미란, 그리고 어머니 정옥. 집안 공기는 무겁기만 했다. 그런데 승우가 갑자기 노트북과 스피커를 꺼냈다. 엄마, 누나, 민호야, 아버지 목소리를 다시 들려줄게. 정옥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승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AI 기술이 있어.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음성, 통화 기록, 영상 다 모아서 학습시켰어.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거의 똑같아. 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형, 그게 장난감이냐? 죽은 사람 목소리를 불러낸다고. 하지만 미라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졌다. 승우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익숙한 저음이 흘러나왔다. 승우야, 민호야, 미라나 정옥,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버려서.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옥은 가슴을 움켜쥐고 오열했고 미라는 손수건을 얼굴에 가져갔다. 민호도 비웃던 태도를 잊고 숨을 고르며 스피커를 바라봤다. 음성은 잠시 감동을 주더니 불길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내가 남긴 것들은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건 남겨뒀다. 이 집엔 내가 숨겨둔 금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을 찾을 자는. 잡음이 섞이며 문장이 끊겼다. 지잉 하는 기계음과 함께 스피커가 멈췄다. 정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가 전원을 꺼버렸다. 그만해. 이런 건 하면 안 돼. 승우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엄마, 단순히 데이터일 뿐이야. 누군가 조작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감추려 한 게 있다면 다 이유가 있어서였어. 괜히 건드리지 마. 그러나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금고 아버지가 우리 몰래 뭘 감췄단 거야? 돈? 아니면 다른 비밀?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방에 돌아갔지만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정옥은 베개를 적시며 혼잣말을 했다. 당신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쥐고 기도했다. 아버지, 제발 우리 시험하지 마세요. 민호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금고 위치, 단서 찾기라고 적었다. 그리고 승우는 홀로 노트북 앞에서 파형을 확대하며 끊기기 전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를 다시 들으려 했다. 금고를 찾을 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가 남긴 퍼즐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전날보다 더 무거웠다. 정옥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두었지만 젓가락을 드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전날 들은 숨겨둔 금고라는 말에 사로잡혀 있었다. 승우는 노트북을 켜고 음성 로그를 다시 열었다. 파형을 확대하자 잡음 속에 묻혀있던 자녀 음성이 들려왔다. 이 집엔 내가 숨겨둔 금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을 찾을 자는 다투지 않는 자다. 민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버지가 우릴 잘 알았네. 우리가 평생 싸우면서 산 걸. 그때 미란이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사진 액자를 내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액자 뒷면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그 속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건 집 구조를 간단히 그린 도면이었다. 빨간 점이 3곳 찍혀 있었다. 지하 창고, 2층 다용도실, 그리고 용마산 방면이라는 화살표. 종이 뒷면에는 서툰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차례대로 열 것. 민호는 벌써 지하실 열쇠를 들고 내려갔다. 1번은 지하 창고야. 여기부터 시작이겠지. 승우와 미란이 뒤따랐다.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지하실, 선반을 치우자 벽 속에서 녹슨 상자가 드러났다. 군용 탄약통만 한 크기, 위에는 흰 페인트로 1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호가 서둘러 뚜껑을 열자 안에는 통장 뭉치와 등기부 등본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낯선 명의의 차명 계좌, 외곽 땅과 건물의 등본. 금액을 확인한 민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이 정도면 대단한데. 그러나 승우가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분명 차례대로라고 했어. 이건 시험일지도 몰라. 미라는 손에 든 등본을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떨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몰래. 그때 거실 스피커에서 갑자기 전원이 켜지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야, 손대지 마라. 거긴 1번이 아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눈빛이 서로를 향했다. 상자에 1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도면 위에는 빨간 점 옆에 알파벳과 숫자가 작게 적혀 있었다. A-1, B-3, C-2. 승우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연 건 B-3였나 봐. 진짜 1번은 A-1 다용도실일지도 몰라. 그 순간 정옥이 지하실로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열쇠가 들려 있었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다용도실 열쇠야. 내가 감춰둔 건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모두는 천천히 위층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남긴 퍼즐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다용도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페인트 냄새와 먼지가 뿜어져 나왔다. 안은 공구와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환풍기 덕트 뒤편에서 금속성 반짝임이 보였다. 승우가 나사를 풀고 덕트를 밀자 작은 캐비닛이 나타났다. 상자 위에는 분명히 1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읽었다. 다투지 않는 자에게. 이 집의 것들은 원래 이 집의 것이 아니다. 나는 삶의 구멍마다 흘러내린 돈을 다시 주워 담았다. A-1에는 뼈대가 있다. 서로 믿음을 저당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가라. 봉투 안에는 집의 근저당 말소 서류, 세입자 보증금 변제 확인서, 그리고 대출 상환 증명서가 정갈하게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가족 몰래 집을 안전하게 정리해온 흔적이었다. 하지만 작은 금속 상자 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오래된 필름과 USB, 그리고 낯선 파일명이 적힌 목록.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숙. WAV라는 음성 파일이었다. 정옥의 얼굴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영숙? 미란이 물었다. 엄마 아시는 분이에요? 정옥은 눈을 피했다. 그냥 오래전에 아버지 미용실 단골이었어. 별일 아닌데. 그러나 거실 스피커가 자동으로 켜지며 낮고 진중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영수가 미안하다. 내 아들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고? 심지어 아들까지? 정옥은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름 맞아. 예전에 내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 하지만 난 쫓아냈지. 그게 끝인 줄 알았다. 승우는 충격을 억누르며 노트북을 켰다. USB 속 기록 파일을 열자 수십 개의 녹취 조각이 목록에 나타났다. 그중 몇 개는 직접 영숙이라는 이름으로 태깅돼 있었다. 하나를 클릭하자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도윤, 내 이름은 내가 지어줬다. 독일 도 윤택할 윤.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 거라.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정옥을 향했다. 정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숨겨둔 자식이 정말 있었다는 거야?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놀라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저는 최도윤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강만수 씨라고. 정옥은 입술을 가리며 비틀거렸고 민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승우와 미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청년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남긴 목소리가 다시 거실을 가득 메웠다. 도윤아, 내가 내 피를 이어받았다. 언젠가 이 집을 찾거라. 그리고 음성은 끊겼다. 남은 것은 침묵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불신과 충격뿐이었다. 현관에 들어선 청년 도윤은 아직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다. AI가 흘린 그 목소리 모두 들으셨죠? 저도 제 어머니에게서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거짓말일 수도 있지. AI가 요즘 얼마나 엉터리로 말하는데. 승우는 노트북을 켜고 연구소와 연결을 시도했다. 화면에 나타난 엔지니어는 상황을 듣더니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 합성기가 아닙니다. 강만수 씨가 생전에 남긴 실제 음성을 기반으로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만 재생되는 시스템이에요. 허위 발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그럼 저 목소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정말 남긴 말이라는 거야?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군가 조작한 게 아니라 남겨진 기록 속 숨은 조각들이 AI를 통해 이어진 겁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미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럼 도윤 씨가 정말.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몇 년을 아버지랑 함께 살았는데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 그러나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사실 20년 전쯤 어떤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어. 이름은 영숙이었지. 아기를 안고 와서 이 아이가 만수 씨 아들이다라고 했어. 난 미친 사람 취급하고 내쫓았어.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강만수다. 하지만 가족은 너를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다. 내 몫은 내가 직접 찾아라. 순간 거실 스피커에서 또다시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렀다. 영숙, 용서해라.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정옥과 아이들이 내가 두려웠다. 정옥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당신 대체 왜? 승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AI가 말한 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야. 아버지가 생전에 숨겨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숨겨둔 재산에 숨겨둔 자식까지 다음엔 또 뭘 듣게 될지 두렵다고.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잡음 사이로 떨리는 고백이 이어졌다. 그날 나는 한 사람을 죽였다. 순간 모두가 굳어버렸다. 거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잡음 섞인 숨소리 뒤로 떨리는 음성이 흘렀다. 1999년 11월 12일 북부 매립장 다리 아래. 나는 그를 밀었다. 정옥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호가 불끈 주먹을 쥐며 외쳤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AI는 흔들리는 듯 하다가 다시 이어졌다. 박상도 그는 나를 괴롭혔다. 돈을 빌려주고 협박했다. 영숙이를 찾아가 위협했다. 나는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다리 난간에서 그는 떨어졌다. 승우는 황급히 노트북을 열고 로그를 분석했다. 단순 오류일 수도 있어. 반복된 문장 조각이 이어진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정옥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그 사건 기억난다. 뉴스에도 나왔었잖아. 사채업자가 실종됐다고. 결국 못 찾았다지.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면 우린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거야. 이 집, 이 재산 전부 피로 세워진 거라고. 스피커에서 다시 기계음이 튀더니 좌표 같은 숫자가 흘러나왔다. Y37.6X127.0 금고 2번. 승우가 황급히 지도를 열었다. 이 좌표는 북부 매립장 다리 근처야. 결국 네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리 밑. 비에 젖은 콘크리트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다. 민호가 삽으로 땅을 파내려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텅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땅속에서 녹슨 잠금 장치가 달린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를 꺼내자 모두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정옥이 열쇠 꾸러미를 꺼냈지만 자물쇠는 이미 오래전에 부식돼 손으로도 쉽게 부서졌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낡은 봉투 하나, 그리고 멈춰버린 시계가 있었다. 녹음기의 배터리는 터져 있어 재생할 수 없었다. 남은 건 봉투뿐이었다. 승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쪽지가 들어있었다. 이걸 연자에게. 나는 죄인이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한 건 내 아이들이 서로를 지키는 것뿐이다.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만수 씨, 당신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그때 스피커에서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금고 3번, 마지막 진실을 찾거라.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소리가 가족들의 귓가에 울렸다. 북부 매립장에서 돌아온 가족은 지쳐 있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순간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다. 민호가 소파에 던지듯 앉으며 소리쳤다. 이제 확실해졌잖아. 아버지는 살인을 저질렀고 그 죄를 숨기려고 금고까지 만든 거야. 우린 다 속은 거라고.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맞받았다. 아버지가 한 게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 그때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죽을 만큼 몰렸으니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 민호는 비웃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동정하자는 거야? 밖에 소문나면 우리 집안 끝장이야. 회사도 명예도 다 박살나. 정옥이 힘겹게 말을 꺼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만수가 그날 밤 피투성이 옷을 입고 돌아왔을 때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절대 입 다물라고 했지. 난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어.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세 자녀의 시선이 동시에 어머니에게 향했다.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럼 정말로 아버지가.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너희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민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결국 다 거짓말이었네. 우리가 믿어왔던 가족, 아버지의 성실, 다 가짜였어. 승우는 형제들 사이에 끼어들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해도 지금 우리까지 서로 물어뜯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아버지가 원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잖아. 그러나 민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정옥은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거실 스피커가 다시 켜졌다. 이번엔 훨씬 또렷한 목소리였다. 내 진짜 상속자는 진실을 끝까지 밝힌 자다. 다음 금고를 열어라. 모두가 스피커를 바라봤다. 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승우는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가 싸워봤자 답은 없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퍼즐, 금고 3번을 찾아야 진실이 드러나.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쥐며 속삭였다. 제발 이번엔 우리를 갈라놓지 않기를. 그러나 이미 가족은 균열을 넘어 파괴의 길에 들어서고 있었다. 며칠 뒤 집안에 또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병원이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도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동의서 덕분에 진행된 검사였다. 결과는 명확했다. 친자관계 99.99% 일치. 정옥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가 서류를 빼앗아 흔들며 외쳤다. 이제 끝났어. 이 사람 진짜 아버지 아들이래. 그럼 우리 유산도 나눠야 한다는 거잖아.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유산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의 죄에 숨겨둔 비밀이 다 드러났는데 지금 우리가 따져야 할 건 그게 아니야. 그러나 민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절대 못 받아들여. 평생 같이 살지도 않은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동등한 자식 행세라니. 승우는 침착하게 도윤을 바라봤다. 너는 어떻게 할 거지? 원하는 게 뭐야?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너는 그의 피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의무도 있다. 전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을 곧게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똑같은 눈매였다. 그 순간 거실 스피커가 켜지며 다시 목소리가 흘렀다. 내 진짜 상속자는 진실을 끝까지 밝힌 자다. 금고 3번 마지막 좌표는 동해 항구의 창고다. 민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제는 재산도 피도 모자라 진실까지 내놔야 한단 거야? 도대체 아버지는 죽어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승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가야 해. 끝을 봐야 한다. 아버지가 정말 무슨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족인지.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도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 금고 그 안에 진짜 답이 있겠지. 도윤은 처음으로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저를 상속자로 인정했다면 저는 그 권리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모두 알았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금고뿐이라는 것을. 동해 항구. 바닷바람은 매서웠고 낡은 창고 문은 녹슬어 있었다. 승우가 열쇠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부가 드러났다. 안쪽에는 커다란 금고 하나가 있었다. 표면에는 3이라는 숫자가 굵게 새겨져 있었다. 민호가 성급히 달려가 자물쇠를 흔들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정옥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날은 결혼기념일이었어. 혹시. 승우가 번호판에 그 날짜를 맞췄다. 딸깍. 금고는 의외로 쉽게 열렸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다. 가장 위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다발, 그 아래에는 2통의 봉투와 땅 문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승우가 테이프 하나를 꺼내 녹음기에 넣자 잡음 끝에 낮고 단단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금고를 열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나는 죄인이다. 박상도를 죽인 것도 영숙과 도윤을 외면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마지막에는 진실을 남기고 싶었다. 정옥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라는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이어졌다. 내 재산의 절반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라. 나머지 절반은 내 아이들에게. 하지만 피만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감당한 자가 진짜 상속자다. 모두가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차분히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꺼냈다. 은행 계좌 열쇠와 공식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몫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남긴 이 죄와 유산을 정리하는 데 쓰겠습니다. 민호가 울분을 토했다. 그게 쉽게 되겠어? 세상은 우리를 살인자의 자식으로만 기억할 거야. 그러나 승우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도 이제 숨기진 않잖아. 아버지가 원한 건 바로 이거였어. 우리 각자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 정옥이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짧은 편지가 있었다. 정옥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거짓으로 평생을 살게 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맡기고 싶다. 이제는 편히 가겠다. 정옥은 편지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바닷바람이 몰아쳤다. 가족들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그 사이에 서 있는 도윤은 어색했지만 분명히 그들과 함께였다. 멀리 파도 소리 사이로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제 집에 간다.